동안 보낸 것에 대한 따블린 대가를 그 값진 결정을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상 플랜을 공부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상 플랜을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나는 보상 플랜을 봤지만 내가 정말 보상 플랜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앞자리에 계신 우리 리더 사업자분들, 우리 이제 그룹장님분들께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저보다도 훨씬 더 사업을 오래 하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지만 그분들 말고도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 많은 사장님들이 계시고 이분들에게는 사실 이 보상 플랜이라는 게 어쩌면 막막할지도 모르고 또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회사입니까? 심플하고 석세스풀한 회사죠. PM 보상 플랜은 사실 몇 가지 핵심 가치가 있고 그 핵심 가치를 나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 플랜의 효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상 플랜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상 플랜을 내 구조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제게 허용된 시간이 사실 1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부 다 사장님들의 구조를 싹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향은 안타깝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자택으로 돌아가시고 그룹으로 돌아가시고 본인의 사업으로 돌아가셔서 이 보상 플랜들을 내 하성 구조에 어떻게 하면 적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값지게 보상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분명히 오늘 2024년, 지금은 1월이지만 12월이 됐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3월이 됐을 때, 6월이 됐을 때 사장님께서 받고 계신 수당이 사장님께서 실제로 가시게 되는 그 여행의 질이 등급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표는 이제 수당명세서인데 이 수당명세서는 매달 사장님께서 받는 그 수당의 총액들이 나와 있죠. 상세한 내용들은 개인정보니까 생략을 하지만 그래도 맨 뒤에 있는 두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수당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 나오고 두 번째 분은 그보다는 적지만 수당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 모이고 있어요. 두 분 다 거의 월에 1만 유로 이상을 벌고 거의 1만 유로 가까이 혹은 1만 유로를 훨씬 넘는 수당을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누가 더 직급이 높냐 그러면 놀랍게도 훨씬 더 수당을 적게 받는 분이 직급이 2단계랑 높은 겁니다. 근데 아까 저희 조우성 사님이 그랬죠. PT 직급 넘어가고 또 직급이 올라가면 이제 요즘에 월천 여사라고 한다고 했나요? 월천 여사라고 부르는 직급이 또 이제 프레지던트 직급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2단계 하나 즉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그 프레지던트 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보상 플랜을 내 하성 구조에 잘 적용을 하고 있느냐를 기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프레지던트 팀과 바이스 프레지던트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하물며 더 낮은 직급인 IMM에서는 더 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IMM은 수당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VP, EVP 수준으로 받고 어떤 분은 평범하게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같은 IMM이고 받는 수당도 비슷해요. 근데 이분들이 받는 수당을 잘 수당명세를 뜯어보니까 누구는 퍼스트타임 보너스를 많이 받고 누구는 6세대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사장님들마다 하성 구조가 사실 모두 한 명 한 명 다를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하성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조그만 부분이든 사장님께서 적용받는 보상 플랜의 부분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파트너를 데리고 있든 아니면 좋은 스폰서분에서 교육을 받든 어떤 그룹에 참가를 해서 그룹 차원의 교육을 받든 어떤 비슷한 보상 플랜과 어떤 비슷한 시스템을 나한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차이가 어떤 분야에서는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희 PM의 보상 플랜은 분명 또 어떤 회사들보다도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고 성공적인 보상 플랜이지만 그럼에도 단 한 가지만의 종류는 있는 게 아니에요. 추천 보너스, 퍼스트 타임 보너스, 풀 보너스, 리테일러 보너스, 6세대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다 프로그램 또 저희가 이제 여기선 다루지 않겠지만 다른 걸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센티브 투어 등등 정말 많은 보상 플랜들이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사장님들마다 하성 구조도 다 다른데 보상 플랜 종류도 여러 개다. 이러면 이것들을 조합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정말 무슨 소리야? 이게 정말 심플한 회사가 맞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게 저희 보상 플랜에는 핵심 가치를 이해하시면 보상 플랜을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두 핵심 가치는 바로 넓이와 깊이입니다. 이 넓이와 깊이도 사실 한 가지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넓이와 깊이는요, 사실 사장님들의 하선 구조의 규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좀 많이 모호할 수가 있어요. 이 넓이와 깊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사장님들 하선에 레그가 얼마나 맞느냐가 그 넓이를 말씀드리게 되겠고요. 깊이라는 것은 그 세대가 얼마나 깊게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장님들의 하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룰 보상 플랜들은 사장님들의 하선 구조에 따라서 정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보상 플랜들에서 내 하선 구조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중하면은 나는 더 많은 수당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직급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집중하면 되겠구나를 미리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금 받는 수당뿐만 아니라 향후에 PT직급, SP직급, GP직급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도 더 똑같이 혹은 더 안정적이고 많이 적용받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M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팀 파트너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팀 파트너라는 것은 사실 저희 PM에서는 사업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이미 적용받을 수 있는 수당이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풀보너스가 그 첫 번째 종류가 되겠는데, 풀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내 퍼스트라인, 즉 직대에서 풀세트를 구매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내가 78,000원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게 바로 풀세트 보너스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팀 파트너가 아니라 매니저 이상 직급이다라고 하면 78,000원이 아닌 156,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팀 파트너일 때는 내 퍼스트라인에서 풀세트를 샀을 때 78,000원을 받는데 매니저일 경우는 156,000원을 받는다면 그 둘의 사이 차액인 78,000원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게 회사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PM 인터내셔널의 특징은 그것이 아닙니다. 차액인 78,000원은 그 상위 직급자, 즉 매니저 직급 이상을 달성해서 156,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분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밑에 3세대, 4세대, 5세대 밑에 있는 분이 풀세트를 샀는데 그 위가 쭈루루루 팀 파트너면 그분들은 전부 다 156,000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차액이었던 78,000원은 받는 사람 없이 스폰서를 따라 위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세대, 4세대, 5세대 위에서 매니저를 다신 분이 직대 구매가 아니라 한참 밑에서 구매한 풀세트에 대한 풀 보너스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또 팀 파트너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고 하면 퍼스트라인 보너스가 있겠네요.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그 이름에서 말하는 대로 퍼스트라인, 즉 직대에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퍼스트라인 보너스에서 일정 부분이랑 각 제품마다 비교할 GB값의 10%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으면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매니저 직급이다 라고 하면 내 퍼스트라인에서 발생한 퍼스트라인 보너스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개인 구매에 대한 퍼스트라인 보너스도 내가 다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풀세트 보너스와 똑같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오토십도 안 사고 또 매니저도 아니다, 그러면 퍼스트라인에서 구매해서 발생한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어디로 가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 보너스들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발생한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그 상위에서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수령할 수 있는 지급자가 모두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퍼스트라인은 아니지만 내 밑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오토십도 안 하시고 매니저도 아닌 어떠한 팀 파트너가 있고 그 밑에서 2세대, 3세대 밑에서 퍼스트라인 보너스가 발생한다면 2세대, 3세대 위에 있는 스폰서인 내가 그 보너스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지금 말씀드렸던 풀세트 보너스, 퍼스트라인 보너스에서는 사실 굉장히 공통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공통적인 얘기가 바로 우리가 퍼스트라인 보너스와 풀 보너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가 되겠네요.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면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그 이름 그대로
퍼스트 라인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요. 풀 보너스는요, 내 퍼스트 라인에서 풀 세트를 구매를 했을 때 받는 보너스입니다. 그 말인즉슨 퍼스트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퍼스트 라인의 넓이가 많을수록, 다른 말로 하면 퍼스트 라인인 레그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PM 인터내셔널 보상 플랜은 넓이와 깊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물론 퍼스트 라인의 넓이가 넓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깊이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은 아까 PM 인터내셔널의 특징점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예를 들면 만약에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서 발생한 보너스들이 상위 직급자한테 지급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풀 보너스도 같은 경우였었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위에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급이 된다. 이 말인즉슨 퍼스트 라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곳에 대해서 더 2세대, 3세대, 5세대 등 세대의 깊이에 따라서도 이 수당들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퍼스트 라인 보너스와 풀세트 보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또 퍼스트 라인 보너스와 풀세트 보너스가 어떠한 경우에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이외에도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키워드라고 하면 매니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두 보너스 모두 매니저가 됐을 때 더 많은 수당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 혹은 우리 PM 인터내셔널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매니저 직급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매니저 직급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매달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 생기죠. QM과 CM입니다. QM은 퀄리파잉 매니저의 약자로, 이거는 일종의 수습기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지만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해도 이 QM 조건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QM 직급을 넘어서 매니저를 2번 달성하고 3번 달성하고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CA, 즉 체크 어슈어런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서 매니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CA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달성하면 매니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QM과 CA 조건은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둘 다 공통적인 말이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내가 구매한 개인 구매 포인트와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내 산하의 포인트 합산이 1000포인트가 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매니저 그룹을 제외하고 1000포인트다. 사실 매니저 그룹을 제외하면 남는 거는 팀 파트너와 소비원밖에 없죠. 그럼 이 말인즉슨 사업자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로 내가 직접 관리를 해주고 제품을 좋아하는 일종의 소비자에 가까운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실제로 계속 후원을 하고 노력하려는 그 볼륨이 1000포인트 정도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볼륨이란 그 팀 파트너의 깊이와 넓이가 1000포인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1000포인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매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된다는 점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PM 인터내셔널 보상 플랜은 또 안정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또 안정성을 위해서 마련된 조건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QM이 첫 번째로 매니저를 달성했을 때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이후에 매니저를 달성했을 때 우리가 유지를 하게 되는 CA에서는 세 번째 조건으로 나와 있는 오토십 5개를 내가 오토십을 산 상태에서 퍼스트 라인이 오토십 5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는 CA 조건을 만족을 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오토십을 산 상태에서 내 퍼스트 라인이 오토십을 5개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은 언뜻 생각하면 그냥 집대에서 오토십이 5개만 나오면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레그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퍼스트 라인에 오토십이 5개다라는 거는 즉 내 퍼스트 라인에 오토십을 구매한 레그가 5개라는 뜻입니다. 레그가 5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향후에도 계속 오토십을 드실 거라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안정적으로 CA 조건을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화면상 나온 것처럼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오토십이 5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 이분이 그날따라 이제 카드, 개인적인 사유든 해서 오토십을 유지 못하게 되면 하선의 오토십이 5개가 아니라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나는 이 조건을 아예 만족하지 못하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PM 인터내셔널에서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하선의 직대 오토십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오토십들을 각각 100포인트씩으로 합산을 해서 내 개인 구매 포인트 조건에 더하여 CA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포인트 조건이란 내 개인 구매 포인트가 600포인트 이상이 넘었을 때 내가 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겠는데요.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이 상기 나와 있는 경우에서는 지금 이분이 오토십이 5개가 아니라 4개인 경우이기 때문에 오토십 조건으로는 달성이 어렵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포인트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이분이 퍼스트라인의 오토십이 4개를 각각 100포인트씩으로 합산을 하여 400포인트를 확보를 하게 되고, 내가 이미 구매한 오토십 103포인트를 여기에 추가로 더하여 503포인트를 개인 포인트 조건에 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개인 포인트 조건이 600포인트가 넘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503포인트와 600포인트의 차이인 97포인트를 개인 구매로 추가 구매를 하게 되시면 나는 CA, 즉 매니저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QM과 CA는 사실 이제 첫 번째로 매니저를 달성했을 때 뭐 두세 번째 계속 매니저를 달성했을 때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매니저 직급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QM 직급이든 CA를 유지하는 것이든 매니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굉장히 자주 들었던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 QM과 CA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1000포인트는 내 하선의 팀 파트너나 소비회원의 볼륨, 즉 넓이와 깊이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 여기서 CA에서 얘기한 거는 애초에 퍼스트 라인의 오토식 레그가 5개, 즉 5개 레그의 넓이를 이미 전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PM 인터내셔널에서는 매니저 직급부터 이미 5개 레그의 넓이를 보상 플랜으로 권장드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매니저 전 단계 직급이 팀 파트너가 있고, 팀 파트너도 적어도 2가지의 보상 플랜 이상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팀 파트너를 다룰 때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팀 파트너가 받을 수 있는 수당 2가지에서는 퍼스트라인의 넓이와 깊이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 2가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매니저 직급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퍼스트라인의 레그가 5개인 걸 이미 권장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인즉슨 팀 파트너일 때부터 이미 이런 지점을 생각하면서, 혹은 팀 파트너인 상태에서 보상 플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 하선에 적용시키기만 해도 그 이상 매니저 직급으로 승급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팀 파트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퍼스트라인 보너스와 풀세트를 많이 받기 위해 퍼스트라인의 레그의 볼륨을 늘렸다면 이분은 매니저 직급이 돼서 CA를 유지하게 됐을 때 5레그 조건을 맞추기 훨씬 쉬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니저 직급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이분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더 다양한 보너스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나오는 보너스들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받는 수당이 늘어나는 그런 보너스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6세대 보너스가 있겠는데, 이 6세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올라가면 어떤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받는 수당의 거의 40%, 50%를 차지하기도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당입니다. 이 6세대 보너스는 그 이름과도 같이 6세대까지 해서 구매한 포인트의 일정 부분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 포인트란 각 세대별로 나눠져 있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각 세대별이란 매니저 직급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내 직급에 따라서 몇 세대까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점이겠는데, 내가 만약에 매니저 직급부터 마케팅 매니저 직급이다 라고 한다면 4세대까지의 보너스를, 내가 만약에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다 라고 한다면 5세대까지의 보너스를, 내가 만약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상 직급이다 라고 한다면 6세대까지 보너스의 전체를 다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6세대 보너스 말고도 또 어떠한 보너스가 대표적으로 있냐면 리더십 보너스가 있겠습니다. 아까 6세대 보너스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받는 비중이 커져서 최후에는 40%에서 60% 이상으로 정말 많은 수당을 차지한다고 했다면, 그 나머지 퍼센트가 바로 리더십 보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근데 리더십 보너스는 6세대 보너스랑 다른 게 여기는 세대란 말이 안 쓰여 있어요. 그 말인즉슨 리더십 보너스는 세대 제한 없이 내 산하 전체에서 구매한 것들 중에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산하 전체라고 하다 보니까 직급이 올라가서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각 직급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때 특징적인 점으로 만약에 내 산하 특정 레그에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직급자가 있다면 해당 직급자에게 먼저 퍼센트가 계산되고 그 차액만큼의 퍼센트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프레지던트 팀 직급이라면 나는 전체적으로 총 18%를 내 산하 전체 구매 포인트에서 산정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만약에 특정 레그에서 EVP 직급이 있는 EVP 레그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내 최대 포인트인 18%에서 EVP 직급자에게 부여되는 15%를 제한 3%만큼을 해당 레그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게 차액이 3%가 아니라 3.5%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떠한 레그에서는 나와 동급인 직급자가 있어서 원래 0%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0.5%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0.5%라고 하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리더분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직급이 올라가신 어떤 리더분께서는 이 0.5%만으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를 다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몇십 몇백만 원이 나온다는 건 그 리더십 보너스 전체로 따지면 더 훨씬 많은 금액일 것이고, 다른 6세대 보너스를 합치면 정말 그 금액이 제가 1년에 버는 연봉보다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한 조건이란 우리가 이제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 6세대 포인트를, 그리고 또 내가 직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 하선의 레그 조건을 한 가지 더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T 직급이라고 한다면 PT 직급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달에, 정확히는 매달 6세대까지 해서 10만 포인트가 발생을 해야 되고, 나는 또 IMM 레그가 하선에 3레그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IMM 레그가 3레그가 아니고 4레그가 되면 이 0.5%만큼의 리더십 보너스가 총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받아가셔야 사장님께서 가장 많은 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6세대 보너스도 그렇고 리더십 보너스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보너스는 사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두 가지도 어떠한 공통적인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6세대 보너스를 예로 들어보면 6세대 보너스는 이름 그대로 6세대까지 해서 그 수당이 발생이 되고, 리더십 보너스는 내 산하의 세대 제한 없이 해서 일정 부분을 내가 받게 되죠. 그 말인즉슨 이 두 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선 우선 어느 정도의 넓이를, 즉 6세대 보너스에서 6세대만큼의 깊이를 확보하고, 리더십 보너스에서 깊이 제한이 없으니 어느 정도의 깊이를 내가 가능한 선에서 확보한 후에 그 깊이를 더 많이, 더 넓게, 더 많은 렉으로 늘려가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더십 보너스와 6세대 보너스는 넓이와 깊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6세대 보너스든 리더십 보너스든 이 레그를 몇 개씩 늘려가고 깊이를 더 많이 늘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팀 파트너는 퍼스트 타임 1세대를 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고, 매니저직급 이상으로 가도 6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팀 파트너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보상 플랜은, 매니저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보상 플랜은 퍼스트 라인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니저 단계에서 혹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팀 파트너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퍼스트 라인에 맞는 보상 플랜을 확인을 하고 사업 구조를 적용하게 된다면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갔을 때 그 퍼스트 라인의 퍼스트 라인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렉으로, 그 더 많은 렉은 더 깊은 깊이로 연결이 된다. 때문에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린 것들은 수당 지급일, 즉 매월 영업일 기준 20일 날에 우리 통장으로 꽂히는 그런 수당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걸로는 FAB라고 저희가 부르는 빠른 직급 보너스가 있겠습니다. 이 빠른 직급 보너스는
일시불이 바로바로 꽂히는 느낌이라서 이런 부분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에 더 탄력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너스입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기간 내에 한 번 그 직급을 달성한 후 두 번째로 달성을 했을 때 3개월 내에 내가 직접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너스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내가 아직 FAB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께서는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면 또 나는 아직 이 FAB를 신청하지 않았고 난 아직 처음에 시작했다 그러면 이 FAB를 받을 수 있는 동안 내가 그만큼의 사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사업에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이 FAB는 일정 기간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보너스를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FAB 기간이 끝나고 모든 수당을 수령하셨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하선 구조의 깊이와 넓이를 고려하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또 이제 FAB 말고도 저희가 직접 신청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면 저희 아까 이제 무대 위로 등단하신 분이 받으셨던 바로 그 카 프로그램, 저희가 혹은 카 보너스라고 부르는 그러한 보상 플랜이 되겠네요. 이 카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위해서 사실 특정한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지급만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느냐 하면 특정한 브랜드의 차량만 가능하다는 점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PM 인터내셔널 홍보비로서 PM 카 스티커를 저희가 신청하신 분께 지급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카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와 이제 계약이 된 이제 몇몇 회사 브랜드들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이 차량들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브랜드들은 BMW 브랜드, 기아 브랜드, 미니 브랜드, 만약에 내가 챔피언스 리그 이상이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포르쉐 브랜드까지 해당이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차량의 색깔은 검은색만 가능하다는 점만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게 한번 저희 보상 플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보상 플랜은 핵심적인 가치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핵심적인 가치란 우리 보상 플랜에서의 사장님들 하선 구조의 넓이와 사장님들 하선 구조의 깊이, 즉 레그와 세대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만 처음 시작했을 때 퍼스트 라인뿐만 아니라 향후 직급이 올라가서 IMM, VP, PT가 됐을 때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까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하선에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셔야 향후에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